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의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총 44만 2,323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2017년 말 기준과 비교하면 약 65.1% 늘어났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와 강남구로 각각 92.3%와 92.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로 추진 중인 인천검단 공공주택이 장기임대 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올 연말까지 장기임대주택 제로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과 확산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로에너지 주택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 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신혼, 청년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시행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정보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로에너지 주택이 입주 10년 차인 다른 공공주택과 비교했을 때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최대 71%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세대당 연평균 42만 원까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건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전화와 문자 상담 가능한데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제2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사님께서 어떤 지역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서울은 이제 국제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그 국제도시의 인프라를 갖추는 두 가지 이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늘 그 주택을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용산구 원효로 2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지원 이사님과 오늘의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준비해 오셨는데요. 예상 시세 4억 6,500만 원에서 4억 8,500만 원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네, 강남에서 2호선 라인의 역세권이라고 하면 입지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입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도 역삼동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 역삼동을 다른 지역으로 교체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역삼동을 소개해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만큼 이 역삼동에 대한 강남구 역삼동에 대한 투자 수요 그리고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 강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계속 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시세가 오르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강남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주 최근에 많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도 아시겠는데요. 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면서 이 강남 8학군이 부활되는 바로 그런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대차 GBC의 착공 소식 이렇게 거의 강남의 집값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거에 이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2달 동안 이 강남의 역삼동의 4가지 정도의 입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중에 하나 이제 초역세권의 입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동안 소개를 드렸던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은 한 번 방송을 해도 바로 통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투자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를 향해 정부가 쏘아 올린 바로 그런 규제가 지금은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꽂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강남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투자를 했던 분들이 물론 무주택자, 1주택자도 많으시지만 대부분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 강남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 역삼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의 입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역삼동 특히 역삼역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역세권의 입지에 있는 주택을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유가 있죠. 자, 강남역과 역삼역, 이 선릉역 그리고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테헤란로가 국내 최대의 업무 단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모든 대기업의 본사들과 그리고 랜드마크 그 건물들이 이 역삼역 주변으로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들이나 랜드마크 초고층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찾아보기 참 어렵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큰 상권들과 여러 가지 뭐 학원과 병원 이런 생활 인프라들도 모두 밀집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역세권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교통 인프라 또는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인데요. 자, 강남은 특히 역삼역 주변은 굉장히 그 국내 최대의 교통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이렇게 도보 10분대로 모두 이동을 하면 거의 6개 노선과 모두 만나게 됩니다. 2호선, 3호선, 7호선 그리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까지인데요. 자, 앞으로 또 지금 확충되고 있는 교통 인프라에 이 정말 어느 정도 그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로 옆에 한정거장의 강남역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용산역과 서울역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이 광역교통망과 그리고 강북의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선릉역 이 분당선인데요. 분당선은 이 강북의 최대 그 환승역이죠. 바로 왕십리역과 또 만나고 현재는 청량리역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동북선이 이 왕십리역과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남에서 고대 그리고 상계동까지 상당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교통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삼성역에서는 GTX A 신호선 이렇게 광역 교통망까지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 곳곳으로 가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모두 직결되는 관문 역할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 교통 환경을 갖고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역삼역 주변 많은 그 랜드마크 건물들과 그리고 대기업 본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특히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또 이곳은 아주 높은 전세가가 맞춰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쪽 입지인데요. 이쪽은 역삼역은 아무래도 이제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상업시설과 여러 가지 유흥가들도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곳은 바로 역삼동 유일한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따라서 주거 환경까지도 가져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는 지금 굉장히 이 강남의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는 명문 학군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강남의 시세를 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입지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제1의 업무단지인 강남권이다 보니까 입지 얘기만 들어봐도 투자 매력 충분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어떤 개발 호재가 예상될까요?
네, 교통호재는 앞서 입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사업 SID라고 합니다. 이 지금 사업에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착공 9개월의 장고 끝에 바로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인허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텐데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총 4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총 사업비만 해도 9조 2천억. 굉장한 이 사업비가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이렇게 착공이 되면 강남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하지만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투자 그리고 최고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다라는 것은 정부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이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투자 기회를 노리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569m, 현재 롯데 J타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최고층의 건물이 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국방부라든지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굴토심이 9조심이만 넘으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2026년에는 모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총 한 4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공기여금 이 3조 7천억 정도의 이 기금으로 인해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또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 이렇게 개발이 또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는 이제 경제 파급 효과가 265조 원이고요. 그리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만 해도 122만 명입니다. 그 숫자가 잘 안 닿아오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현존하는 모든 일자리 수가 500만 명입니다. 따라서 4분의 1에 대한 증가가 이곳에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그 강남에 분포하고 있는 100만 명의 일자리까지 더해져서 200만 명이 앞으로 이 지역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의 착공도 내년 3, 4월이면 진행이 됩니다. 지상부에는 이곳은 이제 2호선과 9호선 630m 정도의 영동대로를 녹지 공간으로 만들고요. 지하에는 우리가 파리의 그 라데팡스 같이 지하 도로로 바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하 환승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또 여기에 거대한 상업시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권, 그 서울을 들어가는 관문 역할이면서 상당한 또 상업의 중심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바로 주변의 역삼동 쪽에 상당히 많은 수혜가 미친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권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게 4억 6,500에서 4억 8,500만 원인데요. 초역세권의 강남의 초역세권의 그 입지도 굉장히 희소하지만 현재 초역세권에 분양하고 있는 시세들을 보면 5억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5억 원이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그러한 지금 시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세는 3억 9천에서 4억 원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끼고 투자하시면 7,500에서 8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월세 역시 2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월 140에서 150만 원, 대출 금액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금 2억 2,500만 원부터 2억 3,500만 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시세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삼역의 초역세권의 주택 입지 상당히 희소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시세 상승과 바로 직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직주 근접, 역 주변에 굉장히 많은 랜드마크와 대기업 본사들이 있기 때문에 초직주 근접을 이루고 있고요. 또 상업시설들, 편의시설들 모두 모여 있다는 점. 그리고 이곳은 그냥 복잡한 곳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역삼동 유일한 고급주택 단지의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주거 환경까지도 상당히 좋고 또 치안도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에는 보통 지하 주차장이 없고 필로티 주차장이지만 이곳은 이 지하 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고급자재 건물 외관이 있는 그런 빌라들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상당히 선호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세가를 높게 받으실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번에는 용산구 원효로 2가로 가보겠습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과 효창공원 압력 역세권인데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준비해 오셨습니다.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북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동네가 용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용산구 원효로 2가 입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용산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있는 정말 여러 지역에 여러분 투자하고 계시다. 이렇게 상담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오늘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원효로 2가입니다. 2가는 상당히 바로 여러분께서 늘 용산의 이 개발 3대 개발 호재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서울 역세권 개발 이 3대 축을 모두 갖고 있는 바로 그 중심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서울역 그리고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아래로는 국제업무단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3대 축을 이루고 있는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 환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효창공원 압력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추천드리는 곳은 이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의 이것도 역시 초역세권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환경을 좀 보시면요. 한정거장에는 공덕역인데요. 공덕역 총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쿼트러플 역세권이고요. 또 한정거장 아래로 내려가시면 삼각지역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 6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이아몬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는 원효로 2가에서는 도보로 또 용산역을 또 가실 수 있는데요. 용산역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강남에서 연장되고 있는 신분당선 그리고 GTX B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용산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강남 접근성인데요. 그 부분이 바로 해소가 되고요. 그 위치에 바로 있는 것이 원효로 2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GTX B노선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또 바로 용산역에서 가실 수 있는 서울역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역교통망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임차 수요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공덕 말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덕역 바로 한정거장에 이미 많은 업무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포 공덕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시청 광화문까지 그리고 아래로 가면 여의도까지 이렇게 많은 직장인의 수요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앞으로는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북쪽으로는 캠프킴 기지의 업무타운까지 형성이 되면 이 초직주 근접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시세 상승과 임차 수요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께서 이제 원효로 2가 굉장히 궁금해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주변이 모두 개발이 끝난 곳입니다. 그래서 신축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거나 주상복합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효로 2가만 제외하고 3면이 모두 개발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많은 생활 편의 시설들과 관공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생활하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곳은 모두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이곳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곳에 관심을 갖고 지금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신 이유가 올해 4월부터 이제 본격화된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지금
지금은 이제 계속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하필 이곳에서 지금 용산 유일한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 물론 이제 청파 1구역에서는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바로 효창공원역과는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의 주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그 초역세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선 현재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개발 사업은 이 역세권에서 250m 내, 반경 250m 내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24,000평에 해당하는 평지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용산의 이제 입지적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왜 이게 재개발이 이렇게 많이 이제 대두가 되냐면 이렇게 큰 평지가 용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평지 입지 상당히 유리한 입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지금 주민 동의,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한 70% 정도 넘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상가 동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많은 그 억제책을 내어놓고 있어서 약간 다운된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용산의 입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 혹시 재개발이 좀 늦춰지더라도 초역세권이라는 입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지를 좀 더 설명드리는 것은 뒤에 개발 호재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용산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용산이다 보니까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호재들이 좀 예상될까요? 네, 용산이 뭐 계속적으로 그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더욱더 내년에 이제 용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계속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국제업무단지 그러니까 제가 원효로 2가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요. 원효로 2가는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사업이 가장 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물론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지지부진해지다가 결국엔 사업 무산이 됐는데요. 이때 시공사와 코레일이 법적 분쟁을 벌여서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곳은 이제 코레일이 승소로 끝나게 되면서 앞으로 모든 이 사업이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또 서울시가 지난 6월에 정비창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표가 나기 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상당히 몰려들고 있고요. 따라서 용산은 정말 이제 앞으로는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 지역이 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초고층 건물이 21개 동이 들어오는 총 31조에 달하는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 규모를 갖고 있는 바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는 게 바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하나 컨소시엄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이곳 역시 1조 6천억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 강북의 코엑스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사업성을 위해서 전시 판매보다는 이곳에 상당히 이제 문화 복합시설, 업무 시설들이 더 확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와 함께 서울역에서는 또 복합 환승센터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그 서울역에는 앞으로 11개 노선이 확충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는 신분당선, 신안산선, 그리고 GTX A, B노선 이렇게 아주 현재 집값을 올리고 있는 광역 교통망들이 모두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현재 이용객 수가 30만 명에서 50만 명 이렇게 대폭 증가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민족공원의 개발 사업입니다. 캠프킴 기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는 부분 개방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027년에는 완전 개방에 들어가는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곳은 상당히 그 서울의 중심지 역할,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광적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가장 가까운 원효로 이가 쪽에 큰 영향이 미치겠다.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의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워낙 주목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상 시세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원효로 2가에 지금 특히 그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여러분께서 뭐 많이 임장을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효로 2가라고 해서 모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50m 이내에 있는 곳인데요. 자, 그래서 시세를 좀 잘 여러분께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인데요. 가장 현재 나와 있는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시세입니다. 현재 그 나와 있는 시세가 5억 2천에서 5억 7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잘 비교를 하시고 투자를 임하시기 바라고요. 전세는 지금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7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전세 끼고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가 되겠습니다. 네, 전세 세팅했을 때는 2억 원대로도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용산구 원효로 2가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현재 원효로 2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그리고 일반 재개발 어떤 것으로 결정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비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긴 호흡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에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지금 아주 그 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임차를 이제 놓으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한 걱정 상당히 적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은 5.5평에서 6평 정도가 가장 그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남 3구역에서 이번에 봤을 경우에도 이 중간에 매도를 하실 때 이렇게 대지 유분이 한 6평 이하로 되는 것들이 가장 많이 프리미엄이 붙고 또 매도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께서 또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이곳은 이제 재개발 추진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축이라도 주변 시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계약을 이미 완료한 곳을 좀 찾으시는 게 여러분 자금 관리를 하실 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의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지원 이사님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장위 뉴타운 소액 투자하기를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장소와 일정 예약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정보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본 두 지역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가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자녀 유형이 신설되고요. 6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까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 보시는 중에 궁금한 점 생기시면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께서 어떤 지역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항시 저는 저평가 지역을 많이 준비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지역 두 군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구도심의 저평가 지역에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과 교통환경 개선 등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액 투자로서의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구 신사동 지역과 두 번째 지역은 서울 변방으로 지금껏 집값 상승이 느리고 그만큼 또 집값과 전세가도 서울 평균치를 밑도는 대표적인 베이스타운으로 꼽히는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 상황과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생활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 및 중상층 신거주지로 도약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또 그만큼 주변 또 대규모 개발에 따른 호강 효과로 꾸준히 가치 상승 중인 강북구 수혜동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박준호 소장님과 함께 그러면 첫 번째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가볼 지역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6호선 응암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2억 9,9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신사동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강남 쪽 가로수길만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은평구 신사동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우선 지리적으로 서울의 주요 3대 업무 지구인 도심과 여의도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지역으로서 지하철 6호선 응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종로라든지 강화문 등 시내와 그리고 또 여의도 그리고 강남,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 시설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행정구역상 은평구이지만 마포구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마포구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 그리고 또 상암 DMC라는 대형 업무지구와도 가까워 집주 근접을 원하는 실수요층은 물론이고 그만큼 풍부한 또 임대 수요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인기 요인으로 은평구 지역의 또 입지적 프리미엄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또 GTX A노선 여신대역이 얼마 전 착공을 하였는데요. 현재 강남까지 1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이 개통 시에는 강남 삼성역을 15분 이내로 이동 가능해져 그에 따른 또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꾸준한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본 지역 주변에는 봉산과 그리고 또 공원 등 주변으로 녹지 공간이 풍부해 그만큼 숙세권의 생활 환경으로서 쾌적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봉산터널 개통으로 고양시 신세계 스타필드와 그리고 이케아 등도 차량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서부권의 첫 종합병원인 800상상 규모의 카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개원과 다양한 또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목받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은평구 신사동의 입지 한번 들어봤고요. 은평구도 워낙 개발 호재가 좀 기대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어떤 호재들이 예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상승이 꾸준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또 교통환경 개선 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미래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 주변의 재개발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에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개발 등 대규모 주거타운이 곧 형성될 예정으로 지역 내 꾸준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집가 상승과 본 지역 또한 개발 여지가 매우 풍부해 그만큼 미래 가치가 예상된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더불어 또 신사동 신사 삼거리 일대에는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육 특화가로 조성 예정으로 그만큼 또 학세권의 입지적 프리미엄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교통환경 개선과 대단히 지역 개발에 따른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주목받고 있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일정 규모의 공사비를 투입하게 될 올해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가른 1구역 개발과 그리고 수색 증산 뉴타운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어 그만큼 재개발 완료 시에는 신도시권 주거 환경을 갖추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 가치 상승에 이어져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인접한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지하철 6호선 등 3개 노선이 맞먹는 수색과 상암 DMC 역세권을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에서 그만큼 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 연신내역 그리고 6호선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지하철 신설 그리고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는 견정철 그리고 서부선도 개통 예정에 있고요. 그만큼 또 서울 3대 업무 주구인 종로라든지 그리고 강남, 여의도 그리고 마곡준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져 그만큼 교통환경 개선과 그리고 주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다양한 호재가 많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었구나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워낙 저평가 지역 추천 잘해주시잖아요. 여기 투자 금액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쓰리룸 같은 경우에 굉장히 3억 중초반 정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요. 분양가 그렇습니다. 2억 9,900만 원입니다. 2억 9,9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임대가가 그만큼 또 높습니다. 그만큼 수요층이 두텁기 때문에 임대가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시에는 실투자가 900만 원, 굉장히 파격적인 투자금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900만 원 투자로서의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고 투자 금액이 3천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쓰리룸이다 보니까 월세가 좀 무겁긴 한데요. 월세 전환 시에는 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에서 120만 원. 그리고 대출 물론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시 투자 금액도 9,9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투자로서 안전하고 꾸준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 세팅하게 됐을 때는 900만 원대로도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부동산 정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이 지역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서울시 25개구 중에 가장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은평구 지역이다. 그만큼 그래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바로 옆 동네가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서 지금 이주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00m 거리가 아닌 이 본 지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물론 개발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겠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저희 뭐 서울경제가 있는 상암 DMC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안정적인 임대 수요, 그만큼 임대 수가 크기 때문에 임대가도 높고요. 그만큼 또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지 지역입니다. 대단지의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단독보다는 크게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교통 환경 개선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호재로서도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녹화 중에 상암동과도 가까운 점에 투자 포인트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제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소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현장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꼼꼼히 체크하실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짜 현재 뭐 주변이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개발을 한다고 얘기 나왔다가 중간에 또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쪽이 뭐 진행형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말만 나온 지역인지도 꼭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부분이 되겠고요. 꼭 현장에 나와서 건물 뭐 단지형인지 아니면 단독형인지도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건물 자체가 뭐 창호라든지 고급 자재를 썼는지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셔야만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꼭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번엔 강북구 수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4호선 수유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2억 2,8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노도강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노도강 중에서도 강북구 수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으로서 4호선 수유역과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여 동대문이라든지 명동, 서울역 등 도심까지 환승하지 않고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지역의 커다란 이슈는 동북권 신경제중심도로 육성할 창동역과 불과 2정거장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로 꾸준한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대학이 많아 임대 수요도 매우 풍부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유역 반경 1km 거리에는 뭐 덕성여대라든지 그리고 성신여대와 한신대가 있고요. 또 이 밖에 덕성여대 그리고 서경대 그리고 강운대까지 총 16개 대학을 배후 수로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주변에 또 초중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임차 수요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는 관공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청이라든지 강북경찰서 그리고 강북소방서 등 공공기관도 인근에 있어 그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대 수요도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시네마 그리고 대한병원이라든지 수유 전통시장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 또 큰 장점이고요. 그만큼 또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자랑을 할 수 있는 뭐 북한산 국립공원과 그리고 본 지역 인접한 우이천 그리고 4.19탑 등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로 산책이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또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학가와 녹지공원까지 갖춰진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수유동 얘기할 때 창동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노도강, 마용성, 강남 4구 이렇게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의 미래가치 이루는 4호선 급행화 추진과 그리고 진접성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말 착공 예정인 또 동북선 경정철과 그리고 GTX 신호선 그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 가치를 크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본 지역 주변 또 강북구 종합시장 부지가 또 개발 예정인데요. 주로 역세권이라든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시장은 입지적 장점으로서 꾸준한 집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해 서울시는 그동안 2030 서울 플랜과 그리고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따라 4.19 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약 62만 8천 제곱미터를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또 창동과 상계동 신경제 중심권과 연계해 수도권 동북부 발전을 견인할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 여가의 중심지로 조성해 활발한 거리로 그만큼 만들 계획으로 지역 내 꾸준한 가치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해 또 서울 동북권의 신경제중심지로 개발할 창동 상계동 일대 약 98만 제곱미터를 사업비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로 만들어 삼성동 코엑스와 같은 컨벤션 센터와 그리고 호텔 그리고 주요 업무 시설로 개발 예정으로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 메트로의 창동 촬영 기지와 그리고 도문면허 시험장 약 2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부지에는 바이오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유치를 지금 추진 개발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의 복합 문화공연시설인 서울 아레나를 2024년까지 2만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복합 쇼핑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꾸준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호재들이 많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북권에 떠오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역시 개발 호재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궁금해지거든요. 시세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2억 2,800만 원에서요. 2억 5천만 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2억 2,800만 원의 분양가라고 하면 매우 저렴한 분양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2억 5천만 원 정도면 현재 시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가는 2억 1,30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소액으로서 전세지 투자로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의 투자로 5년 이상을 봤을 때는 그만큼 크게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최고의 투자 금액이 또 3천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 뭐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 75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시는 실투자가 9,800만 원 그리고 9,8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투룸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과 또 차익의 동방상승을 가져가셔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큰 매력 있는 분양가를 지니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북구 수유동 시세 분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강북구 수유동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거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대표적인 배우타운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노원, 도봉, 간북은 서울 외곽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족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만큼 개발이 덜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또 낙후됐기 때문에 배우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경제 중심지로 지금 변모 예정으로 창동역과 상계동 주변으로 대단히 업무 지구화 그리고 서울 아레나 그리고 바이오 산업단지 더해 KTX, GTX 등의 교통 호재도 있어 그만큼 향후 더욱 기대되는 지역으로 소액 투자로서의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원 밑으로 1,500 정도를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갔을 때는 그만큼 꾸준한 가치 상승에 따른 뭐 이익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월세 이게 투룸이기 때문에 월세로도 그만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월세로 갔을 때도 차익과 수익의 동방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낙후된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일단 서울의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등의 교통망은 도심가 그리고 강남 위주로 집중돼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뭐 그 지역이 우이 신설선 개통 이후로 동북선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북 노원 지역 교통망이 한층 개선될 거로 보여져 그만큼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또 상당 부분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교통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물론이고 실수요자들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서 지역에 오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역 방문하셔서 꼼꼼히 체크해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 소개 잘 받아봤습니다. 부동산 정보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두 지역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부동산 올인원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창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언제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